안녕하세요, 젠틀한 골프입니다. 제가 골프 26년 차인데 항상 하던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치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쳐도 항상 싱글을 쳐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싱글을 쳤다가 80도 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언제쯤이면 드라이버를 편하게 죽지 않고 일관되게 칠 수가 있는지,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왜 실력이 들쑥날쑥할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했었는데요. 또 전에는 이 쉬운 슬라이스를 교정하는데 10년 넘게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이없는 웃음이 나곤 합니다. 그때 연습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레슨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도 슬라이스를 교정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단 말이죠. 이제서야 골프에 대한 초보들에 대한 태도, 레슨 프로들에 대한 문제, 전반적인 골프 문화들에 대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레슨 프로들의 주입식 레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초보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진도를 쭉쭉 빼고 어설픈 풀스윙을 알려줍니다. 뻔히 그렇게 해도 공을 못 맞출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보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시키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레슨 프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알려줬는데 초보자가 못 따라서 한다라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잘 치는 것과 티칭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정말 어쩌다 좋은 프로를 만나게 되면 그건 정말 큰 행운인데, 제 주변에서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15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이 복잡한 원리와 스윙에 대한 동작을 알려주기는 거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P1, P2, P3, 임팩트 피니시까지 본인들이 몇 년 동안 걸쳐서 배운 거를 이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알려주니 쉽지가 않겠죠. 초보들에게, 아니 그래도 3년 이상 레슨을 많이 배운 초보분들에게 왜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안 물어보셨나요? 라고 했더니 힙턴을 빨리 회전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레슨 프로들은 질문을 하면 자꾸 원리가 아니라 동작만 교정을 하려고 하는 주입식 해결, 이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동작 교정이라는 거는 15분 정도 받아봐야 집에 가면서 잊어버려요. 아니, 연습을 하면서도 잊어버려요. 다음날 똑같이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동작으로 교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유튜브를 보셔도 사실 똑같습니다. 동작만 알려주죠. 이것만 교정하면 신세계가 열린다 이러면서 조회수 뽑고 레슨 영업에만 신경을 쓸 뿐입니다. 도대체 스윙의 원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왜 슬라이스가 나는지, 훅이 나는지, 뒷땅이 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밀리거나 감기는 이유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나면 레슨 안 받고 스스로 잘 연습을 해나갈 거니 일부러 안 알려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려주는데 초보자 여러분들이 지식에 딸려서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초보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는 게 의무인 거고 티칭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항상 초보들만을 생각하는 젠틀한 골프의 구독은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요. 젠틀한 골프를 응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자, 슬라이스 원인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사실 단 한 개입니다. 헤드를 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원인을 유발하는 동작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하체 턴을 하면서 헤드를 끌고 내려오는 동작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 경우는 보통 헤드보다 손이 먼저 공에 도착하는 거예요. 핸드 퍼스트일 수도 있고요. 보통 손이 공 앞에 있으니 헤드가 공이 맞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헤드는 저 뒤에 있어요. 항상 말하는 그 원심력과 구심력에서 내 손은 조금 움직이고 헤드가 바깥에서 빨리 움직여야 회전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헤드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손보다 헤드가 먼저 도착해서 지나가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공이 맞는 순간 헤드만 닫을 수만 있다면 절대로 슬라이스가 나지 않아요. 내 몸을 암만 빨리 돌려서 헤드를 닫으려고 해도 헤드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닌 거예요. 내 몸이 헤드를 닫는 게 아니라 이 회전으로 손보다 빨리 지나가는 헤드로 해야 헤드를 닫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백날에도 헤드를 못 닫아요. 상체로 헤드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겨치는 느낌이 들어도 헤드는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교정하고자 상체를 빨리 돌리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스윙이 시작해서 왼쪽으로 공이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터지는 전형적인 슬라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푸시 슬라이스, 아직 못 닫으니까. 나중에 스윙을 좀 하고 나서는 이걸 상체로 닫으려고 하니까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터지는 슬라이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치는 순간 왼쪽 골반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는 얼리 익스텐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왼쪽의 벽도 아닌데 세게 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왼쪽이 들리니 헤드가 더 열리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보통 위에 두 경우는 그냥 열려서 맞는 푸시 슬라이스 또는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휘는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른쪽으로 가니 결국 왼쪽 팔을 당겨서 발생하는 슬라이스입니다. 웃긴 게 왼팔은 당겼는데 아직도 헤드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치는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결국 슬라이스하는 원인은 내가 암만 이 헤드를 닫으려고 노력해도 이 몸으로 닫을 수 없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작 교정을 암만 백날 해봤자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개념적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슬라이스는 얘를 닫아야 돼. 얘. 내 몸은 가만히 있고 바깥에 있는 헤드를 닫으면 절대로 슬라이스는 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 슬라이스가 발생하니 이제는 손목을 돌리기 시작해요. 내 몸을 다 썼는데도 못 닫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손목을 획 돌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되는데요. 적당히 손목을 돌리면 일반적인 관광 슬라이스, 자, 이렇게 되는 슬라이스가 발생하고요. 손목을 빠르게 돌리면, 회전이 되는데 빠르게 돌리면 악성 훅이 발생하죠. 그래서 멘붕이 돼버립니다. 이 와이파이가 생기는 거죠. 릴리스 타임을 모르는 초보들은 손목을 인위적으로 쓰는 순간 바로 나락으로 가게 돼요. 절대로 일부러 손목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같은 슬라이스지만 원인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교정도 하는 방법도 그에 맞는 방법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 슬라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를 반드시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챌린저 여러분들이나 원포인트 레슨을 할 때 2시간을 꽉 채워서 전부 알려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2시간 내내 옆에서 얘기를 하니 집에 갈 때쯤이면 이해했어요 하면서 웃곤 해요. 2시간은 꽉 채워서 얘기를 해야지만요. 그러면서 왜 다른 프로들은 이렇게 알려주지 않냐고 저에게 따집니다. 그건 그 프로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받은 그 풀스윙을 그냥 주입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주입식 레슨이 서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효율적으로 잘 맞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냥 계속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잘 치는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초보들에게 맞게 스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티칭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기준을 잡고 이 정도만 받으면 초보자 스윙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이 스윙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와 약점까지 다 파악하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스스로 교정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최대한 다 알려주죠. 제가 골프가 본업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가능한 많은 초보분들이 골프에 대한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평생 레슨만 받으러 다니기 원치 않아요. 돈도 낭비되고 힘만 들고 스트레스만 받죠. 멤버십 영상에 워낙 자세하게 풀어놔서 재생 목록의 젠틀한 레슨 영상만 보고 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영상만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고 백탁에게 챌린지나 원포인트 레슨을 신청하면 제가 최대한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레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많은 분들에게 쉽고 재밌는 골프를 알려줬으면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프를 재밌게 치려면 생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숏게임의 중요성은 제가 하도 말을 해서 이제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젠틀한 레슨 2단계 임팩트 없는 하프스윙은 최고의 레슨이라고 자신합니다. 힘 빼고 치는 방법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아셔야 하고 그 부분이 제 스윙 이론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임팩트 없는 하프스윙 심화 과정도 챙겨보시면 연습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원래 첫 번째 영상은 왼쪽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하는 바디턴 느낌의 이제 하프스윙을 알려드렸었는데 왼쪽에 브레이크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두 번째 심화 과정은 하체 리드 없이 팔로만 하는 하프스윙을 주제로 알려드렸으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연습 스윙을 하셔가지고 헤드 무게를 반드시 느끼시기 바랍니다.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채를 던질 수 있냐 없냐가 골프를 쉽게 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둘 다 쉬운 스윙이고 몸을 쓰지 않고 헤드만 잘 던질 수 있다면 무조건 공은 잘 맞게 되어 있는 스윙입니다. 만약 공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건 본인들이 몸이나 팔을 써서 헤드의 궤도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통나무라고 생각하시고 헤드가 먼저 땅 회전될 수 있게 해보세요. 스윙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이 스윙을 본능적인 동작으로 머슬 메모리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 스윙이 완성될 때까지 풀스윙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스윙이 완성되면 이 스윙에 스피드를 붙여서 거리를 늘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힘을 주시면 스윙이 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살살 쳐도 멀리 가는 스윙, 툭 쳐도 멀리 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부상이 없는
그런 스윙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돼요. 한 달 정도만 반복하시면 어느 정도 스윙의 틀이 완성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스윙 연습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공을 무조건 맞추는 스윙, 맞추려고 노력하는 스윙에서 자, 이제부터 공이 맞기 때문에 공이 똑바로 가게 하는 디테일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정타를 맞는 느낌에서 시작을 해서 헤드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공을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연습을 그냥 단순한 스윙 연습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단계별 스윙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연습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각 단계에서 연습이 두세 가지 연습이 병행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단계 임팩트 없는 하프 스윙은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하는 기초적인 연습 스윙이기도 하지만 8번 기준 80에서 100m가 똑바로 떨어지게 되면서 9번은 70에서 80, 피칭은 60에서 70, A는 50에서 60 정도가 일정하게 떨어지게 되는 스윙이 병행되게 됩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죠? 미들거리에 대한 정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동안 풀스윙만 하시느냐, 풀스윙 거리만 생각하고 연습을 해오셨겠지만 이 하프 스윙으로 똑바로 가는 중간 거리, 미들거리가 완성된다는 거죠. 50에서 100m 구간은 90타를 깰 때 반드시 필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스윙 연습에서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뭐 핫하다, 은인이다, 뭐 천재다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3m에서 50m, 2단계에서 50m에서 100m, 3단계에서 100m에서 130, 140까지 다 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실수 없이요. 그럼 스코어가 뚝뚝 떨어집니다. 10타씩 한 번에 쑤시게 될 거예요. 100타에서 어느 순간 90대 중반 초반, 어느 순간 90대에서 80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풀스윙만 연습한다고 줄지 않던 스코어가 너무나 쉽게 쑥쑥 줄어드신 걸 보면서 골프의 재미와 흥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골프가 그렇게 어려운 운동은 아니에요. 골프를 쉽고 재미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선수할 것도 아닌데 그 어려운 풀스윙만 배우느냐고, 동작만 익히느냐고. 사실 전혀 익혀지지도 않아요. 그거 따라하냐 뱁새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꼴인 거죠. 자, 올해부터는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시고 힘이나 팔로 치는 바쁜 스윙에서, 나만 바쁜 스윙에서 헤드가 일을 시키는 편안한 스윙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비싼 돈 주고 골프채를 사셨으면 잘 부려먹어야죠. 채를 부려먹어야죠. 비싼 채일수록 정타에 맞추면 공이 더 멀리 잘 날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예요. 자, 본전은 빼시려면 스위스팟에 잘 맞춰서 잘 치는, 정타에 맞추는 스윙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은 조금 안 됐는데요. 효과를 보신 초보분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정말 보람됩니다. 여러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챌린지 분들과 필드 레슨도 자주 다니실 거라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명랑골프 멤버들의 영상도 많이 올려드릴 거니 너무 골프 영상, 골프 레슨 영상에만 마음 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즐겁게 라운드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야말로 여유 있고 천천히 칠수록 잘 맞는 거거든요. 마음이 조급하면 절대로 잘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즐겁게 치셔야 하는 게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골프를 즐겨야겠죠.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상 입지 않게, 그리고 의욕이 앞서서, 의욕보다는 헤드가 앞서게 해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사용하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젠틀한 선택이란 부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체하는 퍼터, 장비, 용품, 가방 이런 것들 좋은 거를 좀 선별을 해서 초보분들이 이제 처음에 오시게 되면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 저도 옛날에 보면은 또 사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럴 때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선택을 해서 알려드리는, 가끔가다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항공 커버하고 퍼터, 그리고 거리 측정기 그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조금 이따 이어지는 영상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매 링크를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난티 루비에서 희한한 놈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바로 항공 커버입니다. 짜잔! 제가 얼마 전에 장만한 건데요.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시면 항공 커버를 사용하실 텐데요. 저런 튼튼한 완충제와 하드 케이스가 아니면 공항에서 골프채를 막 던져서 파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항공사에서 고객들의 골프백을 집어던져 파손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비싼 골프채인데 골퍼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실 때 항공 커버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치는 백? 항공 커버요? 아 항공 커버? 저 항공 없어가지고 하나 이거 하세요, 이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딱 만들어주면 이렇게. 여기 완전히 딱 완투대 들어가 있고 커버 딱 있어가지고 바퀴 달려 있고. 그 하드 커버를 살려고 했는데 하드가 너무 무거워. 너무 무겁고 보관할 데가 없어.